수학상 그 평면좌표 세 번째 시간인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각형을 거의 대부분 내거든요. 그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중간에 이제 외심, 내심, 외심, 내심도 좀 설명할게요. 무게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중선, 저번 시간에도 배웠죠. 꼭지점과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한다. 이 중선의 교점을 뭐라고 한다?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꼭지점에서 무게중심,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 항상 얼마다? 2대1이라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 2대1이라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이 꼭지점의 세 좌표가 주어졌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결론 먼저 얘기하면 그냥 세 좌표를 다 더하고, 그러니까 x좌표끼리 3으로 나누면 되고 y좌표끼리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돼요. 뭐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한번 증명은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그럼 왜 이렇게 나왔냐?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 중선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중점이거든. BC의 중점. 그래서 BC의 중점을 구해보자. M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둘이 더하고 2로 나눈다. 둘이 더하고 2로 나눈다. 그래서 무게중심의 성질은 AM을 2대1로 내부란 거죠. AM을 2대1로. 그래서 요거를 2대1로 내분한 거다. 2대1로 내분. 그래서 둘이 더하고 이제 내분 공식 쓰는 거죠. 근데 x좌표만 한번 해볼게요. y도 똑같거든. 그래서 무게중심의 x좌표는 일단 둘이 더하고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다. 크로스로 곱해서.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 2가 약분되죠. S2, S3 이렇게 곱하면 뭐 x1.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3분의 x1, x2, x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도 똑같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꼭지점의 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자, 그래가지고 조금 하나 이제 무게중심 하는 김에 내심, 외심도 잠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내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내접원의 중심이죠. 이 내접원의 중심.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내심에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내심은 중요한 특성은 각을 2등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을 2등분한 거에 교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이 내심에서 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원의 반지름으로 같다.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내심. 그 다음에 이제 외심. 그러니까 도형에서 우리나라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외심이란 건 뭐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외접원의 중심인 거죠. 이렇게 외접원의 중심.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성질은 역시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 이렇게 꼭지점에 이 내접원의 반지름은 모두 같다라는 거죠. 이것만 알면 돼요. 외심은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자, 그래서 외심 대신 무게중심 정도는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무게중심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외심 대신 무게중심은 이번 기말고사 때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숙지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A, 도형을 이렇게 그리는 게 중요해요. B는 6,1, 그 다음에 C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네 세 무게중심의 좌표가 5,5래요.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좌표끼리 다 더하고, 그러니까 x좌표끼리 다 더하고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다 더하고 3으로 나누면 요게 무게중심의 좌표인데 이제 요게 5라는 뜻이고 요게 5라는 뜻이다. 그래서 A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지. 자, 요건 숙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예제 14번. 발전예제 14번은 이거는 이 자체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좀 외우면 좋은데, 자,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삼각형에서 ABC가 이렇게 주어졌네.
이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내부에 이 삼각형의 내부면 여기를 말해요. 이 내부에 임의점 P가 있대. 근데 문제에서 이 A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CP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이 되는 P의 좌표가 어디냐? 그거는 항상 무게중심이에요. 항상 무게중심.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서 이 삼각형의 내부의 점 중에 AP의 제곱, 그러니까 길이의 제곱인 거죠. BP의 제곱, CP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 발생하는 점은 항상 어디다? 무게중심이다라는 걸 반드시 암기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이거는 증명을 하면 조금 오래 걸리고 이거 자체를 외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한번 그 해설 보면서 해볼게요. 이거 내가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거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론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P라는 점을 x, y라고 놓고 말 그대로 AP의 제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P의 제곱은 뭐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에 원래 루트 씌우는 건데 제곱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2차식이 나오겠지? BP도 이렇겠지? BP도 이렇고 CP도 이렇겠죠. 그러니까 XY로 된 뭔가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구하라? 최대체수. 그러니까 뭔가 완전 제곱식이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결론이 더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P라는 점은 XY라고 놓고 이런 식으로 AP의 제곱 만들고 BP의 제곱 만들고 CP의 제곱을 만들면 X로 된 뭔가 2차식이 나오고 Y로 된 2차식이 나와요. 근데 뭔가 최대체수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로 완전 제곱식, Y로 완전 제곱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X가 4와 3일 때 이 길이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88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이를 구해봤더니 4,3이다. 근데 그게 무게중심에 2번에서 이제 무게중심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좌표가 어때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결론을 내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삼각형에서 꼭지점에 이르는 길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은 항상 어디다?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무게중심 파트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평면 좌표가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 직방으로 넘어갈게요.